예, 저 남북경협과장 김영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많은 걸 느꼈는데요. 사실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면은 제 토론보다는 아까 그 신소재 부분 발표하신 그 이정훈 대표님하고 타이타늄 말씀하신 이동원 박사님 두 분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그 맞짱 토론을 들어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남북 지하자원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남북 간의 자원 협력을 넘어서 이제 소재 개발, 즉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문제까지 연결돼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는 자리에 초대받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토론 내용 부분에서는 옆에 계신 윤정원 팀장님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축사를 해주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이 이제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고 하고 ICBM에다 이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는 맞대응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토론 자리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제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비가 왔을 때 우산 만들고 장화 만들기로 해가지고는 이미 비가 그쳐버리거든요. 비 오기 전에 그걸 만들고 비 왔을 때 개 쓸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그런 토론 자리 이제 같이 한다는 게 참 의미 있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핵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그 관련된 입장을 제가 한번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그 관련된 토론 내용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6차 핵실험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그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베를린 구상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이제 우리한테 그 어떤 현존하는 위협이고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그 대화 협력, 평화적인 해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각 분야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는 건 참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보통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책 방향을 지난 베를린 구상 선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밝혀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그 아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또 남북 관계 복원, 여기서 이제 베를린 구상 선언에서 제시한 그 대화 복원과 이제 그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교류 재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알고 관심 갖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추진, 그리고 우리 이제 좀 국내 여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국내외 그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제를 그 추진 과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제 지금 남북한 지하자원 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그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공약으로 제시됐었고 그게 그 정부 수립 이후에는 출범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국정 과제와 또 통일부 차원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들이 또 출범해 가지고 한로 협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다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변 나라들과 그 협력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만 나온 것들이 아니고 지난 2015년에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제시된 부분들이 있었고 더 멀리 나가가지고는 2012년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갈고 다듬어진 그런 정책, 그 한반도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 그걸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정부들의 정책과 다른 부분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개방 3천이라는 거 통일부가 그걸 바꿔가지고 상생 공영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또 박근혜 정부에서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하고 내용상으로는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동북아 쪽으로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들인데, 이 한반도 신경제도 구상에서의 다른 점은 현재 미사일 핵 문제, 북한의 WMD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경제인들 전문가들의 이제 남북 접촉이라든지 그런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부분의 이제 시도는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 아까 축사나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부족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민간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추진 주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범주 내에서 우리 지하자원 협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윤 과장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하자원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까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6월에 합의됐었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8천만 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현물로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북한의 이제 광물로 이걸 상환받는 차관 계획이 체결돼서 북한의 아연을 한번 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차관 상환은 못 받고 있고요. 그게 계속 이제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합의에 기초해 가지고 단천 지역에 대한 광산 현지 조사도 저희가 좀 추진을 했었고, 세 차례 걸쳐서 이제 현지 조사를 추진했었고, 그 이후에 그런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실질적인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노 박사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하고도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남북 지하자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협력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지하자원 협력을 얘기한다는 게 참 무망한 일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이제 할 수 없다가 문을 닫을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뭔가 좀 교류협력이 새롭게 이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호응해 와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 시기가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보지만은 경제 부분으로 해서 이게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하루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우는 거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문은 그렇게 열린다고 보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이 협력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에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10년간에 이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요구받기를 법제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제도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 재원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경협보험 부분에 이제 보장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사업의 특별 회계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자원 부분들이 이제 덩치가 큰 거다 보니까 그쪽에 좀 민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 좀 높여달라는 부분들, 신규 기금 설립을 통해서 이제 대출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 또 자원개발 펀드 조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 좀 필요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보험제도 개편이라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반영을 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 이제 남북협력기금 운영 개선 부분들하고
북한 자원개발사업법 제정 동안 지원 이런 부분들, 또 정부의 정책적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 정책적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북한의 자원 개발할 때는 자원 개발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농업 협력을 한다고 해도 농업 협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그 10년 공백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원 개발을 하면 거기에 철도 항만과 그 어떤 그 인프라가 모든 게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고, 마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다시 그 가공해가지고 그 어떤 그 사업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거기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어떤 정책 개발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추진 가능성 있는, 그리고 이제 자체로 이렇게 좀 수익성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복합적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 융합적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은 연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서 이제 지금 AIB가 이제 설립이 돼 있는데, 이 AIB 등의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해서 이게 좀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베스 남북경협